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월급은 또 제자리여서 투잡 꿈꾸는 분들이 주위에 정말 많으세요. 퇴근 후 배달 알바,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혹시 회사에서 들키면 잘리지 않을까? 경업금지 규정에 걸려서 징계받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 보시면 이런 고민 때 싹 해결이 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투잡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 어디까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이 투잡을 할 때 법적으로 괜찮은 범위, 투잡 세금 신고 케이스들, 그리고 내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 이런 것들 제가 확실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박경윤 세무사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내 상황에 맞는 투잡 방법, 이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직장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시거나 사업자를 내셨는데 취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거 합법인가요? 결론을 말하자면 근로자가 투잡을 해서 현 회사에서 근로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회사 이미지를 좀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회사 경쟁사에 취업해서 좀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합법입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의 경업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공무원이나 교원, 공기업,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영리 목적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걸려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내가 투잡을 하다가 걸려도 불법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투잡은 본인의 자유니까요. 근데 회사에서는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취업 규칙이나 회사 내규상에 경업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랑 이야기를 하고 승인을 받고 내가 다른 투잡을 가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전에 이제 상의되진 않은 상태에서 몰래 하다가 회사에 조금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예 투잡을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회사 바이 회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업을 허가해주는 회사 있고 안 돼. 네. 하는 회사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경업을 회사 몰래 했어요. 들통났어. 네. 근데 회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건지. A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B 회사까지 다닌다. 그럼 이때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고용보험은 양쪽으로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양쪽에 통지를 합니다. 둘 중에 어디로 가입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B회사를 다닐 때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히 3.3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걸릴 일이 없겠죠. 이쪽 회사에서는 4대보험 받고 이쪽 회사에서는 3.3으로. 네. 사업자를 내면 바로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론 말하면 그렇게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바로 걸리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 걸리냐? 내가 사업자를 냈을 때 4대 보험 직원을 두었다. 그럼 내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거든요. 그러면 이미 회사에서 내가 근로를 하고 있는 것도 직장가입자. 그리고 내가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4대 보험 직원을 들였을 때도 직장가입자라서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의 합계가 월 637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때는 연금보험료 때문에 걸리게 돼요. 연금보험료는 상한액이 있거든요. 월 637만 원이 넘어가면 더 이상 연금보험료가 안 오릅니다. 양쪽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연금보험료를. 그래서 연금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그 양 회사 측에 이제 통지를 해요. 조정을 해주겠다. 연금보험료 이제 너희 상한이니까 조정해줄게. 근데 그럴 때 A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하고 바로 걸릴 수 있는 거죠. 내가 B 회사에도 일하고 있고 네네. A 직장에서 만약에 월급 300을 받고 있다고 치면 네. 사업자로는 네. 한 달에 300 이상 네. 세금 계산서 끊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네. 그러면 법인 대표면은 바로 특힐까요? 내가 법인 사업자를 내면 또 바로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거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럴 수도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다 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 박경영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아무런 관련성 없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 쳐서 등기부등본 떼볼 수 있어요. 대표이사 떡하니 박경영 적혀 있겠죠? 근데 박경영이 A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봤을 때 대표이사 박경영? 하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왜 걸리냐? 내가 떠벌려서 그러는 거예요. 스몰 토크. 직장인끼리 이제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 법인 사업자도 냈는데 하면서 이제 소문에 소문으로 이제 인사팀 귀에 가면 걸릴 수는 있겠죠. 이제 이런 건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말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법인을 내가 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걸리진 않는다. 선생님, 케이스별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직장가입자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내가 일용직 단기에 알바를 한다.
그럼 이때는 세금 증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외에 일용직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직장 근무는 그 2월에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종결이 됩니다. 만약에 세컨 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니고 3.3%된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5월에 근로소득하고 이 3.3%된 사업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3.3%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시면 환급액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분들은 환급액을 다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알바라고 생각을 했는데 3.3으로 사업주가 신고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5월달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3.3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종소세를 신고해야 되나 이거 자체를 다들 다 전혀 모르세요. 왜냐, 난 알바를 한 거니까 돌려받을 환급세액이 있다 이렇게 인지를 못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3.3으로 신고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 3.3으로 신고를 한다 5월 달에 꼭 신고를 해서 환급세액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5년 동안 못 받은 거 환급을 할 수 있거든요. 경영청으로. 그런 것들도 세무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환급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4년 전에 네. 편의점 네. 알바를 했었어요. 네. 그 사업주님께서 네. 5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네. 3.3%가 떼고 들어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이거 왜 50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아르바이트생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전부 다 경정 청구가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얼마 벌었는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일단 홈택스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그분한테 말하면 돼요. 사장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떼고 있는지 아니면 3.3으로 떼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거든요. 직장 가입자 두 곳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런 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된 근무지로 다른 곳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서 제출하면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면 종결이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런 걸 조금 제출하기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에 꼭 두 회사 거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가산세까지 붙여서 한 번에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못했다 그러면 5월에 각 회사 거의 근로소득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정산을 다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나라에서 가산세까지 더해가지고 납부를 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둘 다 각각 연말 정산을 했는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냐 이렇게 화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소득세가 비례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 구조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각각 했을 때보다 합산해서 신고했을 때 세부담이 조금 더 커지시기 때문에 이 합산 신고가 안 되면 나라에서 덜 낸 세금과 이 덜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여가지고 결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자기가 이제 부업을 하겠다고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2월에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하고 개인 사업자 소득 합산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가 법인 사업자를 냈어. 그러면요? 일단은 법인 사업자에서 대표로서 급여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처럼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요. 법인은 또 나와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3월에 법인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에서 내가 대표자로서 급여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에 기존 직장 근로소득하고 내 법인에서 나오는 근로소득하고 합산하셔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소득세는 내가 돈을 적게 벌었을 때보다 많이 벌었을 때 조금 더 많이 내는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기분 탓일까요? 기분도 아니고 팩트죠. 그 이유가 방금 세무사님 말씀 주셨듯이 근본적으로 소득세율이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례세율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가세가 대표적이죠. 그 10%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빼기 매입의 10%를 이제 부가세로 내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근데 반면에 소득세는 내가 소득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율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5천을 벌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빼고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금이 한 686만 4천 원 정도 나와요. 지방세 포함해서. 근데 이 두 배인 1억이 되면 2,151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그거 다 외우고 계세요? 네, 요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제 686만 4천이 두 배가 아니잖아요. 1억을 벌었을 때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00까지 6%, 5,000까지 15%, 8,800까지 24%, 1억 5천까지 35%거든요. 1억을 버는 사람들은 1억에 대해서 세율로 굳이 따지면 21.516%잖아요. 지방세까지 하면. 1,400까지는 6%고 나머지 5,000과 1,400의 차액인 3,600은 15%, 5,000과 8,800의 차액인 3,800은 24%, 그리고 1억과 8,800의 차액인 1,200만 35%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버는 소득이 올라가면 계속 구간별로 세율이 늘어버리니까 5,000을 번 사람은 1,400까지 6%, 3,600만 15%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1억을 벌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단순히 5,000 곱하기 2 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A 회사에서 5,000, B 회사에서 5,000을 번 거를 각각 연말정산을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5월에 합산해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5,000을 각각 686만 4천, 686만 4천 원 연말정산이 됐겠죠. 근데 1억으로 했을 때 2,151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누진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이렇게 더 뜯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뭐 절세하는 방법 없을까요? 또 절세 제 전문 아닐까요? 절세. 절세는 당연히 답이 있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득 분산, 감면 공제, 비용 처리.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잡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대체 어느 걸 해야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만 넣고 보면 법인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또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이 버는 돈은 법인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개인화하려면 또 소득세를 물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으로 세금을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을 활용해서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고 또 법인에 있는 돈을 좀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세금을 적게 물고 개인화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고 각 개개인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담은 절세연구소와 제가 잘하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잡이 어쩔 때 걸리고 투잡을 해서 증가한 소득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봤어요.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개인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세무 전문가인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훨씬 절세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